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현직자 인터뷰에 대한 목적 자체를 시켜보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럼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느냐?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현직자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대개 학생들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와요. 첫 번째가 선생님 저는 현직자 인터뷰를 어떻게 연봉이 이루어지는지 거기가 업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 세 번째는 그냥 있길래 그냥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현직자 인터뷰에 대한 목적 자체를 일원화 시켜보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현직자 인터뷰에 있었을 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질문들을 우리의 답변도 쓸 수 있게끔 요 네 가지를 챙겨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자면은 첫 번째, 이 직무는 어떤 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가요? 두 번째, 이 일에서 어떤 재미와 보람 같은 걸 느끼시나요? 세 번째, 선배님이 다니시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분과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연봉과 복지가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씩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직무는 어떤 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했었던 직무가요, 회사마다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업관리라고 해보자면 물건에 대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고객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뭐 행사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다 하는 게 뭐예요? 영업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백화점의 영업관리와 편의점의 영업관리와 균일가 할인점, 다이소의 영업관리랑 같은 일을 할까요? 다른 일을 할까요? 각자 목적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영업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일까요? 상품일까요? 네, 고객입니다. 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액수가 커요? 작아요? 네, 커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고객을 모집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의 고객이 사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즉 뭐예요? VIP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는 데가 백화점, 그리고 어디? 항공사가 그렇습니다. 혜택, 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항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 VIP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우리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지 않고 늘 꽉 차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공되고 있었던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 고객들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영업관리로서 핵심이겠죠.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있을 때 고객이 중요할까요? 상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한 4천만 원씩 지르세요? 아니잖아요. 그쵸? 편의점에서는 상품이 중요하겠죠? 그럼 상품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들을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상품에 대한 진열도 중요할 거고 행사 기획 같은 것도 핵심일 것이고, 다이소는요, 그쵸? 어떻게 잘 진열할 것이냐, 기획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편의점하고 그러면은 다이소하고 같은 일을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편의점은요, 직영점이 별로 없어요. 가맹점이 많습니다. 직영점은 뭐냐면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거. 가맹점은 뭐예요? 프랜차이즈 피를 받고 거래 계약하는 관계죠. 그런 거 있잖아요. 통신사 약자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이소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직영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직영점은 일단 점장님들은 우리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랑 같은 동질감을 지니면서 사시는 분이겠죠. 그쵸?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CU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겠다, GS로 옮기자.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대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관리의 핵심은 그런 분들을 붙잡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이러한 대답을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었을 때, 또 백화점의 영업관리를 한다면은 고객을 얼마나 잘 가꿔가지고 충성 고객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팀워크를 100% 만들었었던 대외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게 여기서는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잘 진열을 시켜서 변화시켜서 판매율을 높였던 것들, 상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시켰던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 기획 같은 거 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자기소개, 강점,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직무는 어떤 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두 번째, 이 일에서 어떠한 재미와 보람 같은 걸 느끼세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라고 하면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할 때도 현직자 인터뷰에서 저런 것들은 좀 물어보라고 제가 권장을 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공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할게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하나는 한국전력이 있어요. 삼전과 한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길 원해요? 삼성전자를 가기를 원해요? 한국전력을 가기를 원해요? 대학생들이라고 했었으면 삼성전자로 가겠다는 비중이 높고요. 취업 준비생일 수도 한국전력으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거든요. 왜 삼전을 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삼성맨이잖아요. 돈 많이 준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일하다가 죽을 일이 있어? 그래도 한국전력에 있을 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봉사정신이라든지 그런 공익적인 가치에서 더 염두에 두고 있어서 나는 한국전력으로 가겠다라는 친구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 두 회사 모두 별로예요? 아주 좋아요? 그쵸, 내가 여기 갈래라고 하면은 그 누가 마다하겠어요. 갈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 두 가지예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데를 갈지를 선호되겠죠. 그쵸,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연봉이라든지 복지 자체는 좀 별로인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끈끈한 정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에 있었을 때 한국전력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여기는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일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될까요? 그쵸, 이 회사가 삼전 계열인지 한전 계열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쵸, 본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가시는 것들을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이 일에서 가장 어떤 재미와 보람 같은 걸 느끼나요? 라면서 던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선배님이 다니시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분과 그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역량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조리 있게 말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일관적인 주제로 얘기하는 것들이 버겁단 말이죠. 관련된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묻고자 하는 역량을 판단하기가 힘들면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시라는 것들, 그걸 권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과 그분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직자였었던 선배님들도요, 대답한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주실 거예요. 왜? 질문 자체 방식이 잘못됐거든요. 그럼 원하는 니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런 형태로서 질문을 던져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연봉과 복지는 어떻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추천드리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대로 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 찾다 보면요, 4가지를 만족하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네, 헬조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왜? 제 눈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느냐? 3개가 나오는 회사? 아니요. 최선인 회사, 차선인 회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차악인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선의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3가지가 마음에 들고 1가지가 별로예요. 2가지가 마음에 들고 2가지가 별로예요. 그럼 3가지가 마음에 들고 1가지가 별로인 걸 찾으시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가지 괜찮아요. 근데 1가지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나는 워라밸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되고, 어쨌든 힘드는 것은 당연하고, 야근이라는 것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들이 불보듯 뻔한 회사래요. 그럼 그 회사 가면 안 돼요. 차악을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2개가 틀렸지만 그래도 이 회사면은 이 정도에 있던 약점이면 괜찮겠다,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대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기관에서도 공익적인 실현들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직자 인터뷰를 던지는 이유는 면접에서는 답변에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도 그나마 그래도 이 회사를 다니는 게 가치가 있네, 진짜 진정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면접에 대해서 답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현직자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전개합니다.